네,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펄어비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42,600원이고요. 내일 게임스컴 결과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펄어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바람에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다행히도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과연 이번에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뭐 물을 타야 되는 건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나연호 파트너님, 펄어비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펄어비스는 뭐 대표하는 게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기업의 문제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던 주력 게임,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 이게 좀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게임은 이런 신작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 신작이 나오게 되면 오래된 게임들은 자연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력 게임에서 나오던 매출들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신뢰성 문제라고 봐요.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5년, 4, 5년 전부터 도깨비라는 게임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 붉은 사막, 차기작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특징이 보면 자꾸 그 시연 영상이라든지 한 몇 분짜리, 1, 2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도 보시게 되면 개발을 중단한 상태고, 그다음에 붉은 사막도 계속해서 지금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신뢰성을 잃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시연 영상을 나온다 하더라도 보여줘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한 4, 5년 전에 발표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신작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개발은 한참 전부터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최신 게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런 개파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 이 상승은 저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지금 낙폭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개파락의 갭을 메우는 기술적 반등은 저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한 37,000원, 한 38,000원대인데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37,000, 8,000원대 왔을 때 좀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펄어비스의 지금 주력 게임이 붉은 사막인데 이 붉은 사막 자체 또 출시 지연 소식 전해지면서요. 저희가 지난주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가 워낙 많이 빠져서 오늘 뭐 낙폭까지 반등은 나오긴 나왔는데 좀 반등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희선 씨는 게임은 안 하시죠? 네, 저는 게임은 안 하는데 네. 펄어비스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신뢰에 대한 문제 내용을 짚어주셨으니까 짚어주신 대로 이 가격대 37,000원, 8,000원에서 비중을 줄여보자.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슈팅님의 종목이고요. 한국전력 들어왔네요. 매수가 39,250원입니다. 급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네요. 네, 자, 한국전력도 잘 나가던 기업이 최근엔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자,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양일간 좀 빠지는데 내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또 빠져서 내려오는 과정들이었고 일전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화 부채가 원래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약세 구간에 들어가면 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왔다는 것은 원전 관련된 이슈가 수혜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전력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반등 시에는 매도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 기업이고요. 대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조금 넣을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주가 추이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우연치 않게도 앞서서는 우리가 하락 갭에 대한 부분을 차트로 봤었는데 이건 이제 상승 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갭이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갭이
여기에 떠 있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이제 음봉 뜨고 갭이 형성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현재 이루어졌던 이 양봉을 하나의 통으로 보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지점이 한 요 정도 구간이 돼요. 그 구간이 한 34,000원, 한 35,000원 구간이 이 통의 양봉, 갭을 포함한 양봉에 대해서 중간 지점 한 35,000원 밴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깨진다면 이제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35,000원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한국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다 된서리를 맞아버렸습니다. 일단 지금 한수원하고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좀 계약 조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이런 계약이 다 있나 네. 얘기가 오늘 돌면서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 그냥 다 무너졌는데 단기 여파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전 45,000원을 지키겠지만 깨지면 혹시 교체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국 타이어. 한국 네.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요거 4만 말씀하시는 원에 거죠? 4만 원. 40%거든요. 네, 4만 원에 40%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가 요즘 너무나 빠진 거 보니까 네. 조금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전망이 가장 궁금하신 거고요. 매수하신 예. 지는 조금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예? 매수하신 지는 오래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망이랑 앞으로 조금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한국 타이어도 이게 분위기 괜찮았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모양이 확 꺾여 버렸습니다. 이거 또 뭐 올해 연중 최저점 부근에 왔으니까 이걸 지금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면 좀 안 좋은 신호로 보고 좀 뭐 교체 매매를 검토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타이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했던 한우 시스템 이쪽에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우려감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이미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서도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와서 겁나실 수가 있는 그런 자리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장대 음봉도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음봉 3개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약간 지지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음봉 3개에서 이런 음봉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매크로하게 봤을 때 이 쌍바닥을 지금 다져주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4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하반기 밸류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단기간점보다는 좀 지금에서는 반등을 이용하시면서 1차적으로 44,000원,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볼 때는 한 47,000원에서 48,000원까지 한번 길게 보시고 반등 이용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 유상증자 이 관계사 한운 시스템이 대규모 유상증자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타이어가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하나 얼마 정도 제시하고 있는가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최근에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는 뭐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내려앉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쨌든 뭐 목표 주가 한 55,000원, 54,000원, 58,000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정거사 목표 주가가 원래 좀 희망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네. 이까지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내려앉았으니까 단기간 반등 나와도 뭐 4만 3, 4천 원 가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싶고요. 좀 길게 보면 뭐 4만 5천 원, 5만 원 안으로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얘기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뭐 한 4만 3, 4천 원 정도 보시고 좀 길게 본다면 뭐 4만 5천 원, 5만 원 사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14만 7,530원. 14만 7,530원이요. 7,530원. 어고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요거 뭐 비중이나 삼천주요. 물량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3,000주. 3,000주요. 네, 비중은 40%. 40% 갖고 계시고 네.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제일 걱정이실까요? 예, 이거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물을 타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더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의견을 좀 듣고 난 다음에 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평단가 조금 낮출 수 있을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 물량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망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좋은 기업인데 조금 비싸게 사셔서 지금 고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을 한번 타볼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물을 타는 게 맞는 건지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핸들링하는 게 맞는 건지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14만 5천 원에 3천 주면 꽤 되는 돈입니다. 네. 이 4억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을 탄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뭐 여기서 제가 그냥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실 그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냥 지금부터는 이제 이 무작정 조금은 기다리면서 좀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까를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빅3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마이크론과 이 한미반도체가 협력 관계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최근 대만이나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도 상승을 했고 지수도 신고가를 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최근까지 신저가를 찍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대신에 현재 8월 달에 대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손절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이제 8만 5천 원짜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짜리가 만약에라도 한번 이탈되게 나면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5천, 4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5억 이상으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업황은 반드시 갑니다. 대신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9월 달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가 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 가격대가 8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격이 89,900원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가격입니다. 조금 눌림목 나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좀 괜찮은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한미반도체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미래 가이드 통해서요. 한미 가이드 미래 추정 실적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빨간색 막대가 한미반도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액 추이인데요. 좀 요 오른쪽 세 개가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올해, 내년, 내후년도 좀 막대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네. 매출은 1조 원을 넘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요 녹색선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대 실적 난다는데 주가는 왜 못 가요? 이게 좀 이상할 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네. 이걸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땡겨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대 실적 낼 거를 이미 지난해 미리 선반영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 과열에 따른 약간 이제 좀 빠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정도 실적을 낸다는데 업계에서는 한 얼마 정도로 보냐 하면 목표가를 기본 한 12만 9천 원, 약 13만 원 정도는 주고 있거든요. 적어도 10만 원은 간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얼추 지금 가격 부근이라면 또는 우리 이상도 파트너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 때문에 많이 좀 밀려온다면 기회로 보고 물량을 좀 더 태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안타깝다고 속상하시겠다고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물 타보는 쪽으로 전략을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서영주님의 종목이고요. HMM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5,0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네, 자 HMM은 요즘 또 뭐 핫하게 이슈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HMM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컨테이너 그리고 벌크 터미널 사업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뭐 이런 사실 HMM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종목이고 네. 이런 뭐 모멘텀들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계속해서 좀 음봉이 여기서 한번 상승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져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터닝이 나와주는 구간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슈로 인해 한번 상승 다음에 눌림 지금 강하게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봉에서도 어느 정도 낙폭 고점 대비 지금 한 그래도 낙폭 메리트를 좀 갖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단발적으로는 이게 좀 더 숨고르기, 그러니까 좀 더 이 쌍바닥을 짚는 이 숨고르기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충분히 이 전고점이 26,000원이라고 하면 이 26,000원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25,000원보다는 저는 전고점 한번 26,000원까지 좀 더 추세를 보시면서 여유 있게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구간에서 좀 더 이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 내렸다고 해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이 전고점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어제 아쉽게 돼버린 종목이죠. 2조 원 자사주 공개 매수한다라고 공시를 띄우면서요. 어제 갭으로 빵 떠서 출발을 했는데 자 공교롭게도 거기다 대놓고 외국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어제도 시가 대비 좀 밀려버렸고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가 조금 눌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짚어주신 내용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우리 나누는 파트너도 전략 주셨으니까 한번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SM입니다. SM이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100원. 10만 100원이요. 네.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신데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거의
5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5년이요. 오, 오래 기다리셨네요. 어떤 게 조금 가장 궁금하실까요? 비중은 3%인데 네. 그 매도가가 얼마 돼서 매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망 일단 궁금하신 거고요. 매도하실 가격이 궁금하신 거죠.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시니까 얼만큼 더 수익 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자, 길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수익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수익 난 종목 길게 보유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단하시다 싶었는데 비중이 얼마 안 되네요. 네. 저도 예전에 뭘 팔다가 남았는데 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또 크게 수익이 수익, 나고.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거 수익 안 맞아요, 나고 맞아요. 조금 들고 있는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SM은 어쨌든 지금 뭐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편안하게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기억에 왜곡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원에 5년 전에 사셨는데 10만 원 전에 10만 원 가격이었거든요. 5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보면 한 2023년도 뭐 그때가 이제 10만 원대고 그 전까지는 이제 10만 원 밑에 가격대니까 다시 한번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뭐 최근에 SM, JYP 그리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 엔터주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과제로 또 이런 엔터주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이브에 대한 이런 조사가 결국에는 SM에 대한 이제 반사적인 이익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M이 다른 여타의 엔터주들하고 조금 또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중국과에 대한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SM이 과거 16만 원대가 신고가였는데 그 자리는 한번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하단에 지금 한 8만 8천 원, 9만 원짜리가 매집 가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를 잡거든요. 그런 지금 한 9만 원대에서 2배 정도 계산하면 한 17만, 18만 원 정도 온다는 거죠.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어차피 물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는 목표가 18만 원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SM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하는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중국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뭐 버틴 김에 좀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수익 조금 더 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넷마블 들어왔습니다. HID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82,050원입니다. 15% 보유하고 이미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는데 1년 넘게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게임주 문의는 잘 안 들어오는 편인데 그쵸. 오늘 펄어비스에 네. 이어서 넷마블까지 들어왔습니다. 넷마블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넷마블은 좀 펄어비스하고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펄어비스는 좀 실적이 못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실적 개선이 올해도 뚜렷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작품이라고 하면 뭐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이런 기타 등등 게임 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를 접근하실 때는 사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게임 산업 봤을 때 중국의 그 게임 기술력과 자본력,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 크래프톤의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것처럼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만큼 저는 좀 더 오래 지금 한 1년 정도 기다리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좀 이런 바닥을 다져주고 충분히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무너지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 전고점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게 한번 상단을 뚫고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래 기다리실 만큼 8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길게 봤을 때 이 기업이 7만 원대 이 저항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7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구간에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매출도 받쳐주고 있는 만큼 매수가 한 8만 2천 원, 8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길게 갖고 오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하신 가격까지 일단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좀 같은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넷마블도 지금 실적 추정표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넷마블의 지금 최근 실적 추정표를 보면은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요 지금 녹색 선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었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도 아쉽게도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에 크게 이익이 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전 실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분위기라서 예전에 요 실적 낼 때 주가가 2위에서 놀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던 8만 원대는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기다리신 김에 우리 나윤욱 파트너님 얘기하신 것처럼 8만 원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회복된 걸 또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납득이 갑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전략 세워 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넥스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6,800원입니다. 정용수님의 종목인데 요 닉네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15% 가지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지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채팅을 주셨거든요. 네, 자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하니까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될지. 네. 자, 아무튼 나는 이거 뭐 손절할 각오도 돼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바이넥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 생산, 우리가 CDMO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넥스가 사실 규모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중소제약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납품 건수가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16,800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딱 요 날 사신 것 같아요. 8월 14일 날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인데요. 이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14일 날 보면 이제 눌림목 뚫고 난 다음에 21선 돌파하는 자리죠. 근데 이날 봉을 보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요 날이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 그 음봉입니다. 장중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장중에는 이제 돌파가 됐으니까 21선을 올라타서 골든 크로스 나오니까 요때 이제 딱 매수하면 16,8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 끝날 때 이제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빠지고 이제 오늘까지 빠지니까 아예 이건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요게 지금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 하단에 보시면 13,700원, 13,8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단타를 들어가실 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매수해서 목표가를 잡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13,800원 자리가 어디냐면 자 고르면 이제 여기 위에 요 자리죠. 원래는 15,500원 자리가 이탈됐기 때문에 오늘이 원래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15,500원 자리에서 분봉에 어떻게 바뀌냐면 자, 지금 이건 1분봉인데요. 1분봉 보시면 15,500원을 옆으로 행보를 붙이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투매가 보이죠. 왜 이런 투매가 나오냐면 저처럼 똑같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15,500원이 지켜져야 되는데 반등 안 나오고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 손절이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물량도 밑에서 보면 터집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누군가 빠져나갔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하단에 13,700원인데 조금 텀이 넓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고 뭐 부담이 없다면 13,700원까지 손절선을 잡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뭐 길게 보면 괜찮은 기업인데 어쨌든 뭐 요즘 뭐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이 관세 이슈에 아직도 좀 자유롭지가 못한 상태라서 최근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애착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뭐 반등을 이용해서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넥스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4만 4천 원이고요. 20% 보유, 제발 진단 부탁드립니다. K화장품의 대표주자, 대장, 예전 대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요즘 뭐 화장품주들 흐름이 사실 최근에 별로 네. 안 좋아요. 지금 뭐 화장품자 붙은 거는 뭐 죄다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을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될지 혹시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화장품주 내린 만큼 오히려 기회라고 좀 판단하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말씀 잘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화장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한한령 이런 것들이 펼쳐졌을 때 아무래도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새 정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뷰티 쪽 하반기까지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차트를 통해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네. 빠져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달바글로벌이나 이런 기업들 차트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고점 대비 다 30% 빠진 구간, 막 보통 20, 30% 이렇게 빠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런 지금 많이 낙폭해 있는 만큼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음봉을 7개 받아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지지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면서 아까 매수가가 14만 5천 원 정도라고 저는 네네. 들었는데 뭐 짧게 보신다면 우리 뭐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기 관점에서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한 15만 원 전후 잡아드리고 그 다음은 좀 더 길게 보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한 17만 원대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최근 화장품주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달 들어서 화장품도 관세 피하기는 좀 힘들다 해서 영 주가가 지금 8월 내내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제법 빠졌지만 우리 여기서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히려 빠진 자리니까 반등이 나올 거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뭐 15만 원 그리고 17만 원까지도 살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 2종목으로 탈출하자. 이상로 파트너는 진성TC 가져오셨고요. 나여두 파트너는 SK오션플랜트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진성TC, SK오션플랜트 아마 SK오션플랜트는 최근에 좀 자주 화두가 됐었던 네. 종목이고 진성TC는 또 웬일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SK오션플랜트부터 들어봅니다. 네, 먼저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세제 개편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크지 않고 이런 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특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MRO 사업 이런 조선 쪽에서 수혜를 갖고 가볼 수가 있는데 역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쪽에서 사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하고 대만 쪽에서 이런 해상 풍력 쪽에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그러니까 조선과 신재생에서 복합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지금 역시 이 큰 종목이니까 고점 대비 한 10%가량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터닝이 나와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런 지지를 해주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22,000원, 그 다음은 24,000원까지 보실 수 있는 이런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오션플랜트 단기 22,000원, 중기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한 24,000원, 25,000원 네, 제시하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자 진성 TC는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장비에서 하부 주행용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50% 가까이 잡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보면 단기적인 재료를 본다면 우선 이제 재건 관련된 재료가 좀 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 종식, 뭐 종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들썩들썩거리는 조금 숨겨져 있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고, 뭐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전쟁 종식, 그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에 대한 회담도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에는 뭐 우리가 뭐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면 이번에는 네. 웃으면서 그런 회담이 좀 마무리되는 모습들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휴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콕 집어서 그냥 종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재건 관련주들이 한 번씩 빠졌는데 뭐 이런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굳건하게 움직이는 바, 저는 충분히 다음 주까지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쪽의 관세가 우리 뭐 전력 기계 쪽으로도 네, 적용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 진성 TC를 포함한 이 기계 업체도 이제 다 빠졌거든요.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회담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진성 TC는 올랐어요. 두 개 호황제가 지금 막 맞부닥쳐져 있는데 단기적으로 호재의 크기가 좀 더 크다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뭐 기본 한 15,000원, 17,000원 네,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진성 TC와 SK 오션플랜트까지 살펴봤습니다.